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5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장인순 전 원자력 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정책은 21세기 미스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탈원전이라는 정말 자해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먹거리를 팽개치는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자, 이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자해적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손실을 초래하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탈원전 정책의 주요 실현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 두 번째는 설계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계속 운전을 금지하는 것, 세 번째는 신고리 5호기, 6호기에 대한 건설 중지, 그리고 네 번째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죠. 월성 1호기,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원전 1호기를 영구 폐쇄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아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말 60년 넘는 세월을 통해서 구축해온 이 원전 생태계는 정말 여기저기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난 19일에는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지냈던 과학계 원로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교육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의 미래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배출해 온 관련 학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그리고 양자공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원전의 핵심 기기를 공급해왔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임원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간부급에 해당하는 2,400명이 순환으로 휴직해야 하는 이런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2,000개가 넘는 관련 중소기업들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계속 중국 기업에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죠. 네,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될 리가 없죠. 수출 기반도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 4기를 수주하는 이런 성과를 거둔 이후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도 거의 좌초 위기에 처해 있죠. 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의 집약체인 APR1400이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원전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약 500조, 600조가 넘는 이러한 원전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망국적인 정책이고 자해적인 정책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등 16대 분야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의 90%를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력 분야는 어디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냐면 해체 기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 관련 기술을 수출해서 뭔가 원전을 수주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장인순 전 원자력 연구원장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필요하긴 하지만 원자력을 대체할 만큼의 에너지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원자력 대신에 발전 단가가 3배에서 6배에 이르는 태양광이나 LNG에 의존하게 되면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는 전기요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대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건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00조 원대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정부가 향후 원자력 분야에서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이 방사성 폐기 시장은 겨우 20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건설이라는 정말 큰 시장에 뛰어들 능력과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국가가 왜 이렇게 큰 시장은 버리고 왜 작은 시장에 집중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이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탈원전 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계속되면 원자력 부품이라든가 인력 공급이라든가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참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문화일보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런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탈원전으로 국가가 감당할 손실이 1000조 원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수치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네, 먼저 앞으로 새로 건설될 1400메가와트급 원전 6기가 향후 60년간 생산할 전력은 약 500조 원어치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2023년부터 원전 24기에 대해서 계속 운전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스탑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 원전이 향후 20년에 걸쳐서 운전이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이냐? 약 400조 원이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즉 우리가 걷어차 버리는 이익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 4기의 원전 건설했습니다. 또 운영 서비스 맡았죠. 또 핵연료, 부품 공급 등으로 다 합치면 약 100조 원에 이르는 이러한 이익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하나를 수출함으로써 하나에서 약 100조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수출을 하게 되면 100조 곱하기 10, 100조 곱하기 20이 되는 것이죠. 이런 비용을 지금 우리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다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약 160기의 원전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사실상 경쟁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 뿐이죠.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160기의 신규 원전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안에 건설하는 그 분량을 빼버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최소한 20기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이 원래는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경쟁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방 세계의 규격을 따르는 유일한 원전 수출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죠. 기술되고 능력됩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20기를 수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다. 그러면 대체 몇 조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인가요? 100조 곱하기 20개 하면 계산도 안 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산출이 불가능한 이런 국가적 손실을 우리가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비과학적인 고집에서 출발한 탈원전 정책, 너무나 국가적인 자해 정책입니다. 네, 이러한 반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인 이런 고집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축해온 대한민국의 너무나 소중한 자산, 자원이 네,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